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1월 13일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해서 평양 순환공항에 내리던 그날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22주년을 맞는데 오늘날 2022년 현실에서 6.29는 어떤 의미일 것인가 같이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6.15 공동선언 남북 정상간은 최초의 합의, 결코 순탄한 과정 아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북한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북한은 노골적으로 비방했습니다. 북측 공화국을 녹여버리겠다는 불순한 책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취임한 첫 해 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딱 1년 전인 1999년 6월에는 1차 연평해전 무력 충돌이 서해졌습니다. 안보도 결국 순탄하고 평화로웠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인내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대화를 추진했습니다. 6.15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기까지는 많은 주변국들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추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그 이후까지 한미 정상 간에는 아주 긴밀한 사전 대화와 소통이 있었습니다. 중국도 지지했습니다. 일본도 협력했습니다. 러시아도 지지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당시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를 사전 방문해서 주변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문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은 우리 남과 북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변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 토대를 노태우 대통령께서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북방정책, 한중수교, 한러수교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획기적인 시대적, 역사적 전환이었습니다. 남북 간의 최초로 문서로 정부 대 정부의 합의, 남북기본합의서를 합의했습니다. 바로 이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10년 뒤에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간의 정상 합의를 할 수 있다. 공동선언을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또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대북정책, 평화정책은 여와 야가 없습니다. 이념 차이가 없습니다. 보수정부, 진보정부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정책, 평화정책이 그대로 김대중 정부에 개성되고 또 더 발전된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오늘 초당적 협력을 주제로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토론하게 된 것을 무척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 다시 생각합니다. 그분의 비전과 철학, 그리고 용기와 인내심, 그리고 그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역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공동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6.15 공동선언은 북한도 남북관계에서 헌법에 준하는 그런 위상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 6.15 남북 공동선언을 다시 회고하면서 지금 엄중한 현실, 그리고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 주변 정세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6.15 남북 공동선언은 남과 북의 정상끼리 한 거고, 그 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남북 기본 합의서 정식 명칭이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그런데 91년의 남북 합의서는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단명했습니다. 10년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의 호응을 끌어냈고 국제정세가 받쳐졌기 때문에 6.15 정상회담이 성공했고요.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의 정권교체가 있었습니다. 국제 환경이 다시 나빠졌습니다. 2018년 북도 준비됐고 국제정세도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시 대화는 재개됐고 또 단명했습니다. 자, 지난 20여 년의 대화와 30년이죠, 결국.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들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만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이 점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한마디로 대화 단절입니다. 첩첩산중 또 설상가상 출구가 안 보이죠. 그렇지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화는 살아있습니다. 북의 단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남쪽에 대한 비방 성명조차도 말걸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의 도발 자체도 말걸기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화의 모멘텀을 잡아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 대화를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오늘 주제하고 관련됩니다. 초당적 협력. 초당은 원내 여야 정당끼리 협상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초당은 물론 주요 정치 세력 간의 국내 합의도 중요하지만 남남 협력을 이야기했습니다. 당파적 이해, 남북 관계나 우리의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을 넘어서는 협력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때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야당 대표에게 야당 국회의원들을 공식 수행회에 포함시켜서 가고 싶어 하셨고 제의도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갔다 와서 가장 처음으로 한 일정 중에 하나가 당시 야당 대표한테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들을 보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청와대 부속실장으로서 당시 야당 총재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조찬하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끼리 소통이 안 되면서 어떻게 힘있고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서 반드시 참고하기를 권고드립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게 권고드립니다. 백해무익 실익 없는 대북 대응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이냐? 선거 때는 선제 타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아무런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 대북 한라인 반드시 선결적으로 올해 안에 복원해야 된다.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년 전 기억하실 겁니다. 한일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딱 이맘때입니다. 국민적 축제였고 세계적 성공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역사상 4강에 진출했고 온 국민들은 붉은 악마 옷을 입고 수십만 수이 모여서 응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찬란했던 월드컵 마지막 폐막식을 하루 앞둔 하루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차 연평해전이 터졌습니다. 우리 고속정을 북한의 경비정이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2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심각한 사태였습니다. 북의 의도가 뭔가? 분명히 이건 계획된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월드컵 폐막을 앞두고 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한라인이 살아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한테 전화 때려라. 의도가 뭐냐? 뭘 바라느냐?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NSC 소집하고
전방에 비상계를 한미연합사 유엔사령부 전방 사태 점검했습니다. 군사 특이 동향이 없었습니다. 금강산 관광 당시는 진행되고 있었고 평화롭게 관광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한적이다. 그때 바로 북한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를 통해서 반드시 온 겁니다. 그거는. 우리 대통령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때 뭐가 왔냐? 제가 하나 적어왔습니다. 북한이 이 도발해놓고 한라인을 통해서 북이 우리한테 해답한 것은 계획적이고 고의성을 띈 일이 아니다. 순전히 아래 사람들끼리 우발적 사고로 보인다. 매우 유감이다.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자 하는 답신이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긴급 통지문으로 통지했습니다.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 보장하라. 그거 하고 그 다음날 개막식은 서울에서, 폐막식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일본 폐막식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평화롭고 무사히 4강전 치렀고 월드컵 폐막을 했습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핵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한라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물론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북이 호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을 선결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래야 한반도의 안정적 안보관리, 우리로서는 최선의 가장 중요한 이 국가안보에서 사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